우리 아들이 걱정되고 있잖아요. 네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할 일을 못 찾아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나를 걱정하게끔 만들고 내 할 일을 만들거든요. 애들만 가르치면 되는 게 아니고 나도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내 공부를 찾아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애들이 본다면 애들도 열심히 해집니다. 근데 우리 애들 보는 앞에 나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날 보고 자꾸 이놈의 새끼 공부 안 하니까 엄마 지는 지 텔레비 보면서 날 보고 공부한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가 나태함을 보고 나도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쳐다보고 우리가 변한단 말이죠. 그럼 가족들은 나를 방치하고 지할 짓 잘하면서 내가 바르게 크기를 바랬나?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가? 이걸 찾아갖고 뇌를 다스리고 공부를 하는 게 먼저지. 애들 걱정하는 게 네가 아무래도 안 풀립니다. 만일에 네 할 짓은 안 하고 애들을 걱정하고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자꾸 밀어여면 돌아버려요. 이제 더 크게 날 걱정할 거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왜? 잘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바르게 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 지금은 애 걱정할 게 아니고 뇌를 짚어봐야 된다. 애가 지금 다른 짓을 하면 누가 걱정되고 마음이 아파요? 내가 아프죠. 내가 아프면 내를 치료해야지 애를 치료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애는 딴 짓을 해도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냅둬야 돼. 좋아서 하잖아요. 애가 이거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걱정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냅둬야 돼. 내 공부를 찾아서 해라. 니는 모지됨이 없느냐? 내 공부 열심히 찾아서 나도 공부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100일이라도 나도 내 공부를 해보자. 이러고 내 공부를 열심히 해보세요. 애들 간섭하지 말고. 이거는 간섭이 되는 겁니다. 실력 없이 애들한테 나무라는 거는 간섭이 되는 것이고 실력이 있으면 애들을 덕되게 하는 거죠. 애들을 부모님이 애한테 덕되게 해야지 간섭하면 되나요? 간섭은 내가 실력이 모자랄 때 하는 거예요. 이래서 애들은 더 빗나가게 돼가 있거든요. 내가 조건이 너 공부를 시키는데 학비도 대주고 밥도 대주고 집도 대준다고 내가 조건이 좋다고 애를 욱박 찌르고 한다고 내 말 들을 때 난 생각 안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아이한테 도움될 수 있는 뭔가 버전을 찾지 못했다면 절대 애한테 도움이 안 돼. 그 공부를 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뇌를 잘 갖춰놓으면 애가 내한테 물을 때가 와요. 이때 대답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이건 간섭이고 그거는 7살 때까지 하는 거예요. 7살 때까지는 묻지를 안 해도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요. 37은 20일 3단계가 있는데 7살 때까지는 애한테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을 해야 돼. 요러고 저러고 요렇게. 근데 7살이 지나고 14살이 될 때까지는 이때까지는 30%는 애하고 의논해가며 해야 되는 겁니다. 의논해가며 70%는 아직까지 내가 지금 조금 영향이 있는 거죠. 근데 14살부터 21살 될 때까지는 70%를 의논해서 처리하고 30%만 내가 간섭해야 돼. 내 영향이 미쳐야 된다.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은 이렇게 돼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했을 때 애들은 정확하게 성장을 하고 이 사회에 나갔을 때 나머지는 네가 다 풀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거는 7살 때부터 지금 21살 때까지 내가 바르게 모낸 게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바르게 모낸 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옆으로 헤매고 있다 이 말이죠. 걱정되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내 이 육신 안에 있는 내 영혼이 감각이 있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가 뭐 걱정이 되면 이거 뭐 잘못되고 있으니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알고 있으니까 깝깝한 거죠 지금 이래. 그렇다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애가 바깥 디비지어 찌를 것 같고 내가 힘이 없는 거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뇌를 갖추세요. 내가 안 갖추면 애한테 도움 절대 안 됩니다. 이끌어줘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없고 잘못 이끌은 거 그 벌은 내가 다 받아요. 이게 부모거든요. 애들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이끌어지면 잘못되는 것이고 잘못된 거는 절대로 부모한테 돌아옵니다. 내가 그때부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왜? 네 책임이거든. 자연의 법칙을 알고 살았든 모르고 살았든 니는 거꾸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자식한테 잘못 살게끔 만들어냈고 자식이 잘못 사니까 어려워지는 건 내한테 와서 환경을 내한테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내가 미치게 돼가 있거든요. 가슴이 아프고 힘들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걸 바르게 안다면 이걸 잡아야죠. 내가 모질한 게 있으면 이거부터 공부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내 공부를 하면 전부 다 자식을 만져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 자식이 바르게 돼야 되지. 뭐 나는 알아서 한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알아서 해도 됩니다. 아픔도 본인이 겪는 거고. 이거 걔 알아요. 너 뭐를 하나요? 그걸 바르게 알았다면 이것을 내가 바르게 잡아갈 때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는 본인이 갖는 겁니다. 내가 바른 걸 열심히 하면 내 자식은 돌아와요. 바르게 돌아온다. 공부해야 되려면 공부할 것이고, 뭔가가 성격이 다른 데로 이렇게 헤매고 있으면 그것이 바르게 정리대가 돌아올 것이고, 이렇게 모르는 거는 물어서 배우면 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더 이해되게 해달라 하면 되는 것이고, 이해를 잘 됐다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것이고.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늘이 스스로 돕습니다. 근데 공부는 안 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하늘이 돕지 않아요. 이제부터 이게 후천시대라고 하는 것이다. 이 대한민국은 말이죠, 사람밖에 없어. 사람을 키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장됐는가. 내 자식이 어려운 것은 자식을 돌아보지 말고, 이 자식이 이렇게 된 것이 우리 책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배우고 갖추어야 되겠다. 한 뜸이라도 앞으로 자식이 또 내가 필요할 수 있지 않는가. 내를 갖추지 않으면 자식이 나를 무시하고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도울 힘이 없다면 내 스스로 내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고 자식아 내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간섭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되냐. 자식이 할 일에 다가옵니다. 자식한테 내가 자꾸 이야기하던 것을 안 해버리면 에너지를 안 보내기 때문에 자식은 에너지를 찾아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 수 없다면 입을 닫아라. 간섭하지 마라. 지금 내가 간섭한다고 자식을 바르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힘이 없어. 지식의 질량이 모질해서 내가 한마디 해도 자식이 눈도 깜짝 안 해.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그러면 자식을 도울 수 없으니까 입을 닫아. 피눈물을 씹어 삼키고라도 입을 닫고 내 공부를 해라. 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네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안다. 그래서 자식을 도와줍니다. 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식을 도울 방법이 없어. 우리는 살아있는 한 뜸이라도 내가 모지람을 갖추어야 사람 행실을 하고 살 수 있게 돼 있는 거야. 우리가 동물로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지. 이제부터 우리 국민들은 다시 갖추어야 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한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를 갖추고 죽는 거하고 무시해서 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게라. 무식한 영혼은 떠돌이 헤매는 구신이 되고, 내가 배우고 노력하다가 죽은 영혼은 내가 공부할 길이 마련되는 기라.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내 자식이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기라. 내가 노력을 안 하고 요행을 바라면 내 자식을 후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그래야 네 마음이 아플 거 아니냐. 너를 아프게 하는 방법은 네 자식을 두드리면 최고 아파요. 왜 자식들이 지금 어려워지는지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게라. 자식이 부모를 아끼면 네가 공부를 안 하고 부모만 자꾸 찾으면 부모를 들고 패는 게라. 그래 자식을 어렵게 해. 왜 너가 공부는 안 하고 너를 갖추지 않아 부모만 자꾸 이렇게 사적인 그런 데만 파고드느냐. 그래서 부모를 쳐버려. 부모가 아프면 부모를 아끼는 자식은 엄청나게 아플 거 아닌가. 우리 몸을 좀 치는 거는 우리가 견디면서 살아요. 자식을 쳐버리면 내가 못 견디는 거야. 그만큼 아픈 게 어디? 자식이 어렵게 지금 지내면 내가 노력을 하는 게 있음을 알고 내가 바르게 한 뜸이라도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면 누가 와서 구해줘도 구해줍니다. 인연을 보내서 그 사람을 구해주고 아프면 아픔을 쓸어주고 다 해주게 돼 있어. 요행을 바라지 마라. 한 뜸이라도 노력하는 자는 누구든지 도울 것이고, 요행을 바라는 때는 절대 도움을 줄 수가 없느니 이제부터 깨야 돼.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지금은 일단은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것이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반성이 될 것도 있고, 모르고 행인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이 우리 국민들이 하나같이 배워야 될 종합법문을 지금 해주고 있어. 누구든지 내한테 맞는 것들이 그 안에 있다. 들으면 들을수록 내 질량이 달라지. 반미기 주는 거 내 아이라도 던지나도 하늘에서 너를 안 굶게 죽여요. 어떤 인연을 만나게 해서라도. 내 아니면 굶어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 네가 손 놓는 길로 그 놈은 하늘이 책임집니다. 네가 맡아갖고 키우겠다 하니까 너한테 지금 맡기는 것이지. 이 뭐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안 버리고 잘 키워왔다 그러는데 네가 버렸으면 어떤 박사를 만났을지 어떤 큰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를 보고 자랐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자식이 어떻게든 잘 성장을 해갖고 훌륭한 사람으로 크면 되는 것이지 왜 네가 꼭 키워야 되는데. 사랑하며 아껴가며 키우는 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아끼는 것도 어떻게 아끼는 것이 참 아끼는 것이냐.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만드는 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착, 이는 집착, 애착,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식을 품어 안고 안 뺏기는 것이지. 잘 생각해봐.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이 뭔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이 자식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 훌륭하게 성장해갖고 살아준다면 나는 원한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법이 일어나요. 내가 키워야 내 자식이고 저 사람이 나서는 내 자식이 아닌 세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성장을 하든 훌륭하게 성장을 해갖고 내 자식이 저 자식을 위해서 살든 저 자식이 내 자식을 위해서 살든 이거는 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준 것은 내가 노력을 해놓아. 내 자식만 애기중지할 게 아니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때만이 내 공로가 있는 것이지, 훌륭하게 사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부모의 이 공은 하늘에서 스스로 치줍니다. 너한테 병이 오지 않을 것이며 아픔이 오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괴로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이런 것들은 하늘이 스스로 챙겨준다 이 말이죠. 네가 네 자식밖에 모르고 너의 욕심밖에 안 내니까 하늘이 지금 책임지적으로 도와줄 걸 못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거를 전부 다 둘리보면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시 봐야 된다. 미래 역사는 과거를 잘 보아야만 미래는 바른 분별을 해가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성공한 게 있던가 잘못된 역사밖에 없어. 누구는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역시 그 기운을 갖고 엄청나게 빛났어야 됨에도 그거밖에 못한 잘못된 역사밖에 없어. 이걸 우리가 다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지식으로 신패러다임을 열어야 되고, 이래야 미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내한테 반항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내를 어렵게 하는 아이들한테 내가 미안하다 싶어. 왜 미안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만큼 지금 내가 무언가를 어떤 부분에서는 덜 갖추어서 나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리키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내한테 이해되게 해주면 정확하게 따르는 게 아이들. 이해가 안 되면 따르지를 않는 것이. 반항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서 반항을 하는 것이지. 근데 반항을 하니까 왜 반항을 한다고 아이를 자꾸 뭐라 합니다. 어른이라면 아이들을 알고 상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내가 뭔가를 너희들의 깊이를 모르고 너희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 너희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내가 미안하면 편지를 쓰십시오. 진솔한 마음으로 내가 왜 너한테 미안한 이 원리를 정확하게 풀어서 미안하구나. 이러한 진솔한 편지를 하나 써서 내가 힘 있는 대로 노력을 해서 너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면 내가 아직까지 너를 이해를 못하고 너의 필요한 것을 다 못 해주는가 보다. 진솔하게 편지를 하나 써갖고 애한테 이래 나갈 때 등을 두드리며 너가 이걸 조금 읽어보면 좋겠다 하고는 요렇게 갖고 편지를 하나 써주면 요건 내 지혜입니다. 애들한테 정성껏 내가 책임을 못 지는 애한테 내가 정성껏 다가가는 놀이라도 해야 아이들이 그 엉클린 마음이 풀린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거든 자식을 뭐라 할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모르는구나. 그런 아이들을 지금 접하고 있다. 이걸 내가 진심으로 공부를 해서 이걸 내가 찾았거든. 이걸 편지를 하나 써서 내 아이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해서 내가 남기는 편지를 잘 그것도 내가 이래 썼으니까 네가 봐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정성껏 어떻게 해서 저 아이가 무안하지 않도록 뭔가가 이렇게 신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뭔가 정성을 다해서 이걸 전달을 해야 이걸 받게 되고 이걸 풀어보고 이 고리를 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경험이 없었던가요?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고 자라지 않았던가요? 우리 오빠한테 반항을 안 했던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반항을 안 했던 경험이 있던가? 우리도 그러지 않았더냐 이 말이죠. 그 선생님이 우리한테 정성을 다할 때 나는 반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내를 아리키려고 자꾸 들면 나는 그게 굴복할 수가 없는, 앞으로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것은 너희들 잣대로 해가 우리 잣대로 젊은이를 대하고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요새 아이들은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젊은 아이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미치겠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면서 돌아오는 파장이거든요. 이것이 이 사회가 지금 분열돼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내가 힘든 것은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야만, 그래야 내 어려움을 풀 수가 있어. 내가 일하다가 장애인이 됐거든. 왜 이렇게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를 찾아내야지 너는 다시 그 자리에서 네 인생을 즐겁게 사는 길이 일어나는 것이지, 장애인이 됐다고 회사를 원망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원망하고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화풀이하고 너는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장애인이 돼서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요만큼 어려워졌다면 여기서부터 바르게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내가 왜 어려워졌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내 어려움을 벗는 지름길이지, 남을 원망을 해갖고는 절대로 그 어려움이 안 풀리고 더 족쇄로 물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나를 파면지경까지 이끈다.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해서 이게 부모님 말을 자식이 안 들어요. 부모님이 말하는 게 너무 질이 약해가지고 이 젊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듣다가 보니까 이게 집안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땅 평수나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와요. 땅을 가지고 있어야 집도 가지고 있고 건물 가지고 있으면 자식이 온다니까. 근데 건물 하나도 없고 땅 없는 길로 딱 갖고는 안 와. 또 참 묘하게 태어나서 조선 자식들을 가지고 그 우리가 어른의 역할을 못 해갖고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했든 우리는 공부를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해야 돼. 부모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내 질량이 좋아지면 자식이 움직여요. 부모님이 질량이 모질해갖고 자꾸 뭐 너는 왜 밖에 안 나가노? 나 좀 나가라 이렇게 하면 죽어도 안 나가요. 근데 부모님이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사회에 이렇게 갖고 저 재밌게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다니고 이게 아주 내가 재밌으면 자식도 살아나요. 이게 부모님이 그냥 요런데 뭐 매이 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자식은 더 애미기지. 자식이 그렇게 해갖고 있으니까 누가 힘들어요? 지금 힘든 사람이 환자예요. 요거 잘나르려니까 왜 그렇다고 해놔놓고 왜 그쪽으로는 주파수를 안 두고 또 저거 자가 그렇다 그래. 왜 내 할 일 찾아서 내 할 일을 찾아서 잘하고 사회에 이렇게 뭐 친구들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나게 다니고 잘 꾸미가 다니고 이렇게 그러면 저 구석에 있다 살살 나와본다니까. 나와요. 끌려 나와. 이제 가만히 내비두는데 가만히 있지 그러면 어떡해. 내가 활동력이 있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면 자식이 나를 애를 안 먹여. 근데 내가 지금 뭔가가 이렇게 아는 게 부족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자식이 나를 애먹여서 공부시킨다니까. 그 누가 붙어 있든 어쩌든 그런 거를 간격치 말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귀신들은 어디에 오느냐 하면 잘 들어요. 수차 내가 요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 있으면 저것도 이래 와요. 이제 우리가 활발하게 이렇게 이 사회 활동을 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붙어 있는 귀신들도 그렇게 못 붙어 있어. 이게 사회 뭐든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가 영혼들도 부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영혼이 떠나요. 신핑계 대지 마라. 이게 네가 부르는 거니까. 내 자신들이 부르고 내 집안이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내가 재밌어야 돼. 내만 재밌으면 돼. 걱정하지 마. 자식이 내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자식은 가마두는 게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가마두고 자꾸 간섭을 하지 마라. 간섭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쪼매난 불상사가 생깁니다. 불상사가 생기면 부모 눈치를 봐야 되고 그때는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거래하십시오.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부터 우리가 따져야 이게 답이 풀려요. 우리가 자식과 부모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부모는 자식을 성장하는데 노력을 할 때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자식과 관계를 알아야 돼. 당신들은 자식하고 인연을 맺어갖고 이 준 관계가 자식을 바르게 크는 데에 뒷바라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한테 어떤 의무를 가지느냐? 부모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성장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언제까지? 21세까지. 37은 21, 3대 7의 법칙으로 이 대자연에는 인간이 살아나가는 이 기준은 자연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21년 동안 자식이 노력을 할 때 뒷바라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그 의무 중에서도 여기 또 3등분이 있습니다. 7살 때까지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7살까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줘야 돼. 내가 다 알았어. 요렇게 해줘야 되고 7살부터 7년 동안 이거는 그러면 27이 되죠. 요럴 동안에는 내가 다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70%만 알아서 해줘야 된다. 30%는 네가 노력하게끔 지켜봐 줘야 된다.
요거 정확한 법칙입니다. 그럼 뭐 14세가 지납니다. 요 7년 동안은 무엇을 하냐? 30%만 노력을 해주고 70%는 네가 풀어나가게끔 해줘야 된다. 요거는 프로테이저를 변하게 하면 변한 만큼 잘못된 것이 부모한테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를 어렵게 한다. 거죠. 그래서 21세가 딱 되면 어떻게 되냐? 너 의무가 끝났다. 자식은 부모한테 도움받을 의무가 끝났고 부모는 자식을 도울 의무가 끝났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류하는 것이다. 의논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합의 봐서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 합의를 안 보고 부모라고 해가지고 21년 동안 그랬다고 보니까 자식한테 정이 들고 집착이 들고 이렇게 해갖고 내가 자식을 못 놓고 계속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 이제부터 자식이 잘못되어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버릇이 잘못되고 당신이 하라 하는 대로 해가지고 가서 안 됐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일은 전부 다 부모한테 돌아온다. 자식을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다 이 말이지. 놓았어야 할 때 놓지를 못했다. 누가 아르키 줬든 못 아르키 줬든 자식이 21세가 지나면 존엄성을 가지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해결하는 데 노력을 했어야, 내가 이게 잘 안 될 때는 부모하고 의논을 했어야, 의논을 해갖고 합의를 못 이루어내면 이것은 도와주면 안 되고 이런 거 분명히 지켰어야만 자식으로부터 어려움이 안 와서 그 어려움이 내한테 치고 들어오지 않는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일생을 보내야 된다. 이걸 몰랐으면 지금부터라도 배웠어.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인류에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멘토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회 아래 사람들한테 가르쳐야 돼. 이런 것은 이제부터 자연의 법칙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어려움을 겪은 걸 내 후손이 겪지 않게 해야 돼. 후배들이 겪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은 내가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 지금 살아왔던 것이 누적돼 갖고 오늘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니까 가만두십시오. 가만둬. 어려움이 왔을 때 의논할 때 이때 합의를 봐서 뭐든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해야지. 또 자식을 위해서 막 걱정을 하고 있으면 자식은 더 안 풀립니다. 자식은 가만 놔두고 내가 하지 못한 공부를 해라. 내가 하지 못한 공부를 하고 내 주위의 사람하고 뜻이 맞고 말이 통하면 같이 잘 지내고 그렇게 하면서 내 주위를 내 인생을 살아라.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한테 다 돌아옵니다. 우리가 어려워야 누구한테 배우러 가지. 그래서 이 사람 찾아오는 다 오게 돼 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국민은 바르게 안 살면 전부 다 어려워진다. 100%다 이거. 그래서 찾게 돼 있고 찾으면 일로 안 들어오면 답을 못 푼다. 그래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를 바르게 알아서 자식하고 관계를 바르게 해라. 노력을 너희들이 안 하게 되면 같이 오래 있으면 원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형제도 마찬가지. 형제도 의무를 주어진 것이지. 너희들이 의무를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남보다 더 못한 원수가 된다. 모르던 건 이제 하나하나 바르게 배워서 바른 길로 가면서 우리 인생은 어려움을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야. 부모는 이제부터 21세부터는 너희들이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성인이 되고 나면 부모 손에서는 너가 할 일은 끝난 겁니다. 근데 21세가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느냐?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느냐? 아직 부모한테 지배해야 될 이 환경이 남아서 못 떠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 못 떠나게 될 환경이 남아가 있는 거냐? 부모가 우리를 잘못 키웠다든지 잘못 버릇을 기리게 만들었다면, 방치를 한 게 있다면, 운용을 잘못해서 우리를 키웠다면 우리를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여기 부모들이 20대를 최고 중요하게 자식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법칙을 몰라갖고 대가리 크는 게 말도 안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노? 저기 자꾸 꼬라지는 자꾸 버릇 잘못된 거는 나오지. 지방을 여니까는 뭐 이렇게 양반은 틱틱 던지 샀지. 지금 옷을 탁 벗어놓고 저지랄 하지. 뭔 바가 이게 뭐 말은 더럽게 안 듣지. 지금 뭐 어디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부모하고는 멀리 하지 지랄. 아를 어떻게 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대가리는 컸지. 뭐 무디는 크다해갖고 뭐라 하면 달라들겠지. 이게 막 지금 몇 판이죠. 20대 되면 참 묘합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 10대 키우는 사람들은 요거 맛을 안 봐서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날 거야. 20대 요것들 키워본 사람들은 이거 실감할 겁니다. 이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이 자식한테 20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절대 간섭하면 안 돼. 간섭을 하는 만큼 애가 삐뚤어진다. 이제부터 간섭하는 만큼 삐뚤어집니다. 자식들이 포악하게 되는 것도 전부 다 20대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포악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간섭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키웁니까? 이제 요 왔다 갔다 하고 집에 아직 못 벗어났을 때 이 습관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습관을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요걸 일지를 써야 됩니다. 양발 택 버렸네. 요거 잘못된 거. 어디 밤늦게 들어오면 집은 다 닦고 기득하네. 잘못된 거. 호흡을 못 맞췄고 지 혼자 지랄하는 거 다 적어야 된다. 싹 적어. 적기만 하면 돼.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애 닳지 말고 애 닳는 기간이 있어요. 애 닳는 기간. 애 닳는 기간에 전부 다 적어야 돼요. 적으라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 달아야 될 일이 아니고 모순이 닭이 나오는 때입니다. 요게. 사람이서 21세까지 부모가 잘못 키워놓은 이 환경이 정확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막 미치는 거죠. 그걸 때리잡으려고 하는데 그땐 잡을 때가 아니고 싹 받아 적어야 되는 거죠. 싹 받아 적고 나면 그게 이제 한 3년 됩니다. 3년. 이 3년 안팎에 습관들이 잘못된 게 닭이 나온다는 거. 싹 적어가지고 관찰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조금 틀립니다. 3년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게 막 기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는 부모한테 도움 받으려고 뭔가가 이게 그 쪽지가 하나씩 들어와요. 이렇게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다 이래갖고 부모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때 들어올 때가 되면 내가 요걸 쪽지 안 써놨으면 요게 인자 당황하는 거죠.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그래 요걸 3년을 잘 정리 습관을 잘 살피고 정리를 해놨으면 이 자식들 20대는 항상 부모한테 도움받을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럴 때 질량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큰 걸 도와달라 할 때 A 플러스 탁한 거 요거 정리해 놓은 거하고 이제 습관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바꿔야 돼요. 이제 예를 들어서 20대인데 엄마 내가 뭔가 꼭 좀 필요한데 뭐 이래가지고 돈이 한 20만 원 필요할 때는 그렇게 신중하게 안 들어와요. 70만 원이 필요하다 조금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죠. 100따위가 넘는다 120만 원 항상 눈치 봐가면서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 다이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 요 다이가 커지는 만큼씩 아주 지독하게 나쁜 버릇 있는 거 요거하고 바꿔야 되고. 근데 조금 이렇게 엄마 내가 어디 10만 원이 필요한데 조금 지금 어렵다 이거죠. 요럴 때는 조금 다이가 아주 버릇이 나쁘더라도 조금 나쁜 거. 요 습관을 바르게 잡는 거하고 이게 조건을 지금 걸어야 돼요. 자연은 0.1mm도 틀리지 않게 그런 환경을 정확하게 줍니다. 잘못 키웠다면 이걸 바르게 잡을 수 있는 시간도 분명히 줄 것이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주는 것이고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 나가는데 20대의 교육입니다. 요걸 무시하고 나갔다. 이제부터 인생은 엉망진창이다. 키울 때 잘못 키웠으면 잡을 수 있는 시간도 준다 이 말이죠. 요걸 너무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애들이 빗나가니까 저 부처한테 가가지고 절하면서 우리 애 돌아오게 해주이소 생지랄하네. 안 돼요. 잘못한 걸 어떻게 바르게 만들어주노? 네가 노력해야지. 하느님한테 가가지고 뭐 예수님이 더 특별하더라. 예수가 좀 도와주이소. 안 돼. 자식 잘못 키운 거는 정확하게 너희들이 속에 네 영혼이 시커멀 정도로 태웁니다. 네 영혼이 맑아야 되는데 우리가 왜 속이 수금디 됐다 그러죠. 네가 속이 수금디 됐다는 속에 있는 네 영혼이 수금디가 됐다 이 말이죠. 새카마에 탔다 네 영혼이 뭐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게 마음이라서 이거는 네 영혼이 상처를 입으면 아픕니다. 이걸 신뼈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과 이런 걸 바르게 잡아주는 데에 이런 걸 다 기록을 해놨고 내한테 부모한테 도움을 받으러 올 때 또 우리 친척한테 도움 받으러 갈 것도 있습니다. 이웃한테 도움 받으러 갈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공부를 잘 해놓으면 젊은이가 우리한테 도움 받으러 왔다. 그럼 분명히 어떤 걸 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가 우리한테 지금 뭘 도움 받으러 왔어. 뭔가를 해줘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으러 갈 때 내하고 관계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게 도움 받으러 안 가요. 0.1mm도 그렇게 안 움직이게 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어른들한테 도움을 받으러 갈 때는 당신들이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아갖고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도움 받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잘못 버릇을 일으킨 그것도 우리가 잡아줘야 될 의무를 내한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한테 온 거예요. 이는 공부부터 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안 하면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20대에 이제 도움받으러 다닐 때, 요럴 때 우리가
어른들이 이걸 잡아주고 또 습관도 이걸 좀 고치자. 내가 이걸 들어줄 테니까 너 이 습관을 요렇게 좀 고쳐준다면 내가 도와주마. 요렇게 해갖고 도와준다면 바르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연이 전부 다 너한테 경제도 되게 해주고 그 힘이 되게 해주고 전부 다 뒷받침해주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을 다시 잡아줄 수 있게 돼 있다. 여기 20대입니다. 20대는 잘못된 습관을 잡아나가는 기간이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20대가 지나고 30대가 되잖아요. 이때는 부모한테 전혀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받으면 받을수록 잘못되는 겁니다. 30대에 이제 사회 접근을 완전히 하는 시기입니다. 30대에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되냐? 30대에서 40이 될 때까지는 이 39세까지 우리는 이제 사회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직장에 들어갔든 내가 학교에 들어가든 학위를 따든 뭐를 하든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직장도 이 사회가 빚어놓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받아도 되고 정부가 만들어놓은 환경도 좋고 안 그러면 우리 부모가 환경을 잘 만들어놨으면 우리 부모의 환경을 쓰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30대는 정확하게 사회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이걸 못했다면 이제 또 40대가 되면 자연에서 너한테 시험을 봅니다. 0.1mm도 안 틀리게 시험 칩니다. 너가 30대 잘 갖추었는지 안 갖추고 시간을 낭비했는지 정확하게 시험을 쳐가지고 40대에 네가 뭔가를 돈을 많이 모아놨다. 30대에 공부는 안 하고 싹 뺏어봅니다. 공부는 안 하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해놨다. 사람들 다 떠나 40대 기본적인 사람은 네 주위에서 떠난다. 알고 있어도 니만 안 듣는다. 이제 자연이 그 작업을 하는 거야. 40대는 전부 다 마의 40이라. 네가 이때까지 30대까지 있었던 환경 모든 것을 저울에 다는 기간이 요는 시간이 40대예요. 그래서 40대가 제일 애가 많고 제일 미치겠는 거죠. 그때는 어떤 환경을 주는 게 아니고 니를 흔들러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40대를 부록이라 했던 거예요. 부록의 나이다. 뭐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게 40대예요. 어떤 개념으로 너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어떤 유혹으로 흔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네가 딱 갖추어져가 있는 이것이 40대 다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40대 흔들리면 너는 이제부터 에너지 다 뺏기는 거예요. 네가 갖추는 만큼의 신용도 힘이고 경제도 힘이고 뭐든지 힘인데 이걸 사기로 네 걸 다 들고 가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당했다라고 하는데 너는 안 갖추는 만큼 그만한 걸 네가 지닐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겁니다. 질량이 조금 높은 게 와가지고 흔들면 이걸 싹 뺏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사고 쳤다라고 하고 당한 사람은 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취주고 사기꾼을 막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데 자유는 그렇게 운영하나 잘못 푼 걸 갖고 어설픈 걸 갖고 네가 이게 맞다고 그냥 길이 다 돼갖고 남을 해했을 때 이럴 때는 네가 그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인재 특수 공부를 해야 돼요. 자식들을 20대가 되면 20대에는 바르게 잡는 기간. 이걸 바르게 잡았을 때 30대에 이 사회 나가서 정확하게 너가 사회를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춰갖고 이제 40대에 자연에서 면접을 보고 50대에 딱 가면 이제 너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되고 지금 우리가 지도자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런 공부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나와보니까. 이게 정신적인 지도자들한테 무언가가 좀 개하는가 싶어 찾아갔더니 무릎 꿇고 절해라고나 시키고 뭐 희한한 걸 가르칩니다. 가족하고 우리가 자식하고 잘못됐을 때는 풀려고 노력하지 말고 풀려고 노력하면 안 풀리게 돼가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풀면 풀리는데 바르게 알지 못할 때는 풀려고 하지 말고 내 할 거를 찾으십시오. 내 할 일. 자식은 자식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게 놔둬버리고 나는 내 할 일 하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내가 바쁘게 살아라 이 말이죠. 내가 바쁘게 살고 있으면 자식은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부모님이 열심히 살고 있으면 거기다 자식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돼가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열심히 살지 않고 내 눈앞에 자꾸 보이고 내한테 간섭을 자꾸 하니까 이게 부딪히고 이게 이제 안 떨어지는 거거든요. 내하고 놀자예요. 닮아야 내하고 놀자 이렇게. 부모님이 자식하고 놀면 부모가 자식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풀 수 있다? 못 풀어요. 부모는 지금 일어난 걸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가만 보고 있는 내 자세도 갖추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간섭 안 하고 보고 있으면 답이 정확하게 내한테 나옵니다. 내가 답이 일어나게 돼 있지, 바르게 가면. 내가 자꾸 자식한테 뭔가 엮여가지고 탁 돌아가면은 절대 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윗사람은 아래 사람이 조금 잘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꾸 내가 입을 대면 너도 똑같이 돼가지고 같이 이제 키워갖고 기운이 놀고 있는 거예요. 아래에서 잘못될 때는 윗사람은 입을 닫아버려요. 자식이 뭔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부모님이 입 닫으세요. 이것이 묵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묵은 기도를 하세요. 묵은 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가도 말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자식한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입 닫아라 이 말이죠. 자식한테 묵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은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안 하느냐? 자식이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묵은이 아닙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내가 잘 갔다 오느라, 이거는 묵은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사를 하면 예를 갖추는 것은 묵은이 그대로 있는 것이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내가 이걸 내 주장을 맞는 거를 지금 여기 담으려 할 때 묵은이 깨지는 겁니다. 요런 거지. 인사를 하면 예를 갖추면은 예를 나도 갖춰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인 일은 하되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인다라고 해서 내 방법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게 묵은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거든 입을 닫아라. 요 상대를 잘 봐야 돼요. 자식이 내한테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위에이기 때문에 자식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거로 지금은 입을 닫는 겁니다. 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식이 미치게 돼요. 입에서 기운을 받아야 사는 게 자식이니까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안 나가면 자식은 엄마 눈치를 보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엄마 눈치를 살살 봐요. 계속 말하던 게 간섭이라도 하던 게 닫아버리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눈치를 살살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입 닫고 있으면 쿡쿡 쑤시 봐요 이렇게. 이래. 그래도 안 하면, 엄마 요새 왜 말을 안 하는데? 이런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감이 와요, 지가. 입을 닫게 되면 살살 접근을 해온다. 그럴 때 내한테 물으니 답한다. 요거만 하지. 묻지도 안 하는데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듣고 와가는 겁니다. 이거는 간섭이 돼가지고. 자식이 10살 때 이렇게 꼬이가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잘못 키우더라도. 이 21세가 지나가지고 내가 잘못 행동을 하면은 여기서 꼬이가는 것이지. 어릴 때는 부모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고, 자식을 어릴 때 못 키웠더라도 이것이 할머니한테 가서 네가 자라게 했더라도 우리의 환경이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 것이지, 이거는 너의 사주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자꾸 감정으로 갖다 대면 나는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내가 공부를 해야죠. 자식이 더 성장을 해서 자식이 내한테 뭔가를 물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공부를 안 해놨다면 자식을 바르게 컨트롤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애를 먹게 되는 이런 환경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닌데 부모님이 지금 잘못 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내가 못 키우는 바람에 뇌를 자책하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아이는 그렇게 지금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주어진 사주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니 내 자책을 하지 말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공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몇 번 더 들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내가 알고 나면 내가 행동을 이제 바꿔야 되죠. 내가 행동을 먼저 바꿔야죠. 아는 사람이. 행동을 바꾸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자식이 그게 딱 알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 자식이 부모를 제일 잘 압니다. 미묘한 주파수로 계속 내한테 이렇게 하던 게 팍 변했단 말이죠. 이거는 자식이 딱 알게 돼가 있어요. 알게 되면 부모를 다시 보고 요거에 대한 걸 배우기 위해서 관심이 들어와요. 모르던 주파수니까 스스로 이게 딸려 들어옵니다. 이게. 그건 오라고 안 해도 돼. 내가 변하는 생활을 하면 작게는 100일, 길게는 3년 내가 변하는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자식이 정확하게 그만큼 안에 들어와요. 요럴 때 이제 이 대화할 일이 생기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때는 내가 해줄 말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거를 몰랐더라. 내가 어른이 되고 성장을 하니 이런 걸 인자 알았으니 너희들한테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런 버릇들을 네가 잘못된 버릇을 내한테서 주고받았음을 나는 몰랐다.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같이 노력을 해서 조금씩 우리가 잡아보자구나. 이렇게 해갖고 내가 깨우치고 나니까 내 자식한테 이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가면서 조금씩 잡아가는 게 내가 잡힌 만큼 내 시한테 지금 돌아가요. 이게
시한테 돌아야지 이 시가 달라져갖고 그 밑에 시가 달라진단 말이죠. 이렇게 해갖고 우수한 이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 혈통의 밑에가. 우리가 깨우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소리가 내 대해서 깨우치면은 이때까지 내려오던 간섭 습관들이 바뀔 수 있다. 우리 후손들부터.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해서 내가 깨우치려고 그만큼 노력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들이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우치는 것만이 우리가 깨우침의 공부예요, 이게. 요것을 깨우치고 나면은 이건 잡아들어가는 것은 내 행동에서 비롯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이 지금 잘 크는 것 같아도 나중에 나온다니까, 나중에. 너희들이 싸우고 어떻게 하고 버릇이 나고 뭐 이렇게 행기시면 내 자식들이 성장을 해갖고 정확하게 그걸 흡수해가 있기 때문에 나와요. 지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해서 바꾸어야지. 그래야 자식이 나중에 뭔가를 이렇게 해갖고 어려워서 내하고 앉을 때 이건 이래 해서 그렇지 너희들 잘못만은 아니다. 우리가 네 어릴 때 우리가 못할 짓을 많이 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몰랐지만 이것이 아주 어릴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3살 미만에서부터 이것이 흡수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건 나도 최근에 알았다. 미안하구나. 우리가 이걸 바르게 잡아야 네 자손이 이렇게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다.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해서 내 후손에부터는 이게 환경을 지금 바꿔놓는 내가 깨달음이 있을 때 내 후손의 환경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 후손들을 바르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죽기 전에는 내가 공부하려고 드는 이 원리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른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시면 그 말을 딱 할 때 뭐라고 딱 받아치는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딱 한마디 얘기는 엄청난 기운이 돌아요.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심 어린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말이 억양이 틀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와갖고 내가 그걸 마음에 느끼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공부를 어른들이 열심히 해놓기만 하라는 거죠. 그럼 어른들이 하면서 행동이 조금 바뀌면 자식이 정확하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한테 들어올 때. 요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너가 그래 들어오니까 내가 어깨를 사안으면서 내가 미안하구나. 나는 이걸 몰랐느니라. 요러고 딱 해주면 이때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돌아가지고 정신이 산만했던 것도 기운이 돌아가고 바르게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진단 말이죠. 상호간에 바르게 할 때 이것이 고쳐지는 거지. 틀리게 엇박자 놓는데 이것이 지금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듣기만 하면 내 공부 되는데 시간 나면은 자꾸 들어라. 들어놓으면 준비가 돼가 있으니까 상대가 정확하게 내 앞에 오게 돼가 있고 이때 그대로 표현이 나가면 된다. 상대가 하는 데 따라서 내 표현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내가 갖춤이 없으면 상대는 정확하게 다가왔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하고 체압 뿌리면 이거는 박자를 못 맞춰갖고 이게 더 시너지를 올릴 거를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거거든. 이게 내만 준비해라. 남을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만 내만 준비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변해가 다가옵니다. 자식이 잘못돼갖고 어렵다 하니까 자식을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너를 갖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인드를 키우는 것만이 세상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 공부를 해라. 내 공부는 어떤 거냐? 어떤 지식을 흡수하느냐? 지적인 지식을 흡수하느냐? 아주 얄팍한 지식을 흡수하느냐? 지적인 지식을 인자는 먹을 때지 얄팍한 거는 옛날에 쓰던 거고 그거는 공동 운용을 할 수 있게끔 인터넷에서 전부 다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지혜롭다면 아주 우수한 선생 그는 대학 교수는 만나러 갈 일은 없다. 인터넷을 잘 뒤지면 요거만 해도 대학 교수가 아니고 지금은 인터넷 잘 뒤비면요 하버드 교수도 여기에서 지금 강의해가 다 올려줘요.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해갖고 이래 치면 그런 게 쫙 올라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대로 이것을 여기 다 올라오고 있다니까 지금. 공유하는 거죠 지금. 공부를 거기서 시키는 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특수 강의입니다. 돈을 얼마나 내고 지금 듣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그대로 촬영해갖고 유튜브에 다 올리고 있다니까 지금. 그까지 안 가도 경비도 안 들이고 유튜브에 공짜예요. 전기세만 내면 돼. 세상에 우리가 마인드가 낮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접해서 내가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흡수하면 다 네 거예요. 공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근데 이 스승님한테 이렇게 듣는 거는 그것도 지금 유튜브에 다 올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우고 갖추는 것만이 세상에 있는 걸 모두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렵게 안 살아요.